안녕하세요. 정성산 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태영호 SNS의 충격 발언에 화제됐다. 뭐라 했길래? 라는 소식입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 SNS를 통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어제 검찰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공소장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의 대북안보 수장들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들이 북한 김정은 심기경호를 위해 얼마나 불법적이고 부덕한 짓을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공소장을 읽는 내내 제 손은 충격과 공포로 부들부들 떨렸다고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태영호 의원은 탈북 어민들은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합동조사 실무부서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강제 북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2번이나 반대했는데도 서훈 전 원장은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 그냥 해라며 강행했다며 서훈 전 원장이 내부 보고서에서 북송 방침에 걸림돌이 될 만한 불리한 표현을 빼라고 지시한 내용도 공소장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직 김정을 위해 법도 무시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우리 국민인 탈북민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심지어 판문점으로 어민들을 압송할 때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며 속이기까지 했다.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는데 안대를 씌우고 포승으로 몸을 묶어 신체를 완전히 결박까지 했다. 세계 국력 6위라는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의 피고자로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노영민 전 실장, 김현철 전 장관만 명시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중차대한 일을 몰랐다면 무능한 허수아비였던 것이고 피고인들의 만행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다른 의미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씀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당하다면 더 이상 숨지 말고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 44분쯤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재 현장을 수습 중이다. A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가 된 후 A씨는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후 A씨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도 역임했다. 이에 대해 태영호 의원은 SNS에 이와 같은 글을 올려 또 한 번 화제가 됐다. 이재명 주변인 5번째 죽음, 그야말로 이재명 참사입니다. 이재명 측근이 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벌써 5번째 죽음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북한의 핵보다 무서운 민주당 이재명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참사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지 않도록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랍니다. 이재명은 구속이 답입니다. 또한 혼탁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살린 것은 북에서 온 태영호 의원이었다. 우파 정당의 덕목임에도 오랫동안 실종된 품격이라는 필수 가치의 회생을 위한 작은 불씨를 그가 던졌다. 역사적 사실도 부정하고 오직 자기 주장만을 절대화해 극우 색깔론으로 악마화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지성적 태도가 아니다. 자신이 제기한 김일성 4.3 배우론의 융단폭격이 가해지자 태영호 의원이 내놓은 반격이다. 날선 지성과 품격이 감지된다. 역사적 사실 앞에서 후퇴란 있을 수 없다며 거대 야당과의 정면 대결도 선언했다. 조금만 시끄러워져도 바싹 엎드려 눈치 보기에 급급한 웰빙 정당 특유의 비겁함은 한 톨도 없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에서도 손을 건네는 동지가 전무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북에서 그런 교육받은 건 알겠는데 이제 그 물 빼야져라며 비아냥만 보탰다. 최고위원이 됐지만 고난은 진행형이다. 국회 윤리위에서 299대 1의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한다. 그래도 너무 외로워할 필요는 없다. 진실이 일당백의 든든한 지원군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1948년 50 총선과 건국을 저지하려는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이다. 진압 과정에서 대규모 양민 희생이 동반됐다. 처참한 비극의 가장 큰 책임도 신생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선전포고까지 감행한 남로당 반란 세력에 돌아가야 마땅하다. 태영호 의원 주장대로 평양 지령서를 뒷받침하는 사료도 많다. 총선거 반대 인민항쟁 개시 폭동으로 인민공화국 수립 같은 지령문이 다수 확인됐다. 김일성 지령 없는 제주도당 단독 행동이라는 주장은 2003년 나온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근거한다.
하지만 박원순 등 좌파가 주도한 이 보고서는 평양 지령설에 반하는 증언만 취사 선택한 혐의가 짙다. 개입 팩트와 정황은 무시하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기각했다. 2026년까지 2조 원 가까운 보상금이 풀리는 제주 현지에서조차 4.3 재정립 시민운동이 등장한 이유다. 태영호 집단 린치는 진실이 고사 중인 한국 담론시장의 후진성과 기형성의 징표다. 사상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언론 행태가 특히 민망하다. 태영호 의원은 진상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KBS, SBS, MBC, YTN, JTBC 등은 보고서로 검증해보니 허위라며 이상한 팩트체크를 내놨다. 태영호 의원이 지적한 진실에 대한 반지성적 태도는 우리의 고질병이기도 하다. 징용 배상을 둘러싼 최근 혼란도 진실 경시의 후폭풍에 다름 아니다. 한일 최고법원과 국제사법기구의 판례가 혼란스럽고 한국 사법부 내 판결도 엇갈린다는 분명한 사실을 많은 이가 외면했다. 그러고는 건국하는 심정으로 썼다던 특정 재판부의 판결만을 바이블처럼 절대화했다. 사실을 회피한 문재인 정부의 죽창가 정치는 정당성과 국격을 추락시켰다. 피해국이 가해국의 쩔쩔매는 구룡외교가 펼쳐진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서를 지참한 총리와 국정원장까지 보내 한일 정상회담을 간청했다. 외교부 장관도 일본 외무상이 3개월간 통화마저 거부하자 담당국장을 급파해 대화를 구걸하다시피 했다. 역사 배신으로 자초한 외교 참사였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 정경심 교수를 법정 구속한 1심 재판부 임정엽 외 2년 전 명판결이다. 정권과 대깨문의 거센 압박을 이겨낸 한법관의 노고는 한국을 업그레이드시켰다. 태영호의 고난도 집 나간 자유와 민주주의가 여의도로 복귀하는 과정이다. 진실을 직면하는 우리의 용기가 레벨업 되기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